안녕하세요. 생각을 포지티브하게 포지티브의 호쌤 지쌤입니다. 저희가 1편에서는 세금에 대한 상식, 그다음에 원천징수 제도,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결정세액이 나오기까지의 세금의 계산 구조와 두 번째로는 세금 계산 흐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세 번째는 상담을 받아보면 정말 많이 질문받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계산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대한 계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회사를 통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소득행위와 필요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소비행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소득행위에서 소비행위를 차감한, 즉 내가 번 거에서 쓴 걸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제도와 연말정산을 통해서 우리의 급여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세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단 세금을 계산하는 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과세할 소득에서 세율을 곱합니다. 그 결과 세금이 산정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세율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세율은 계단식으로 누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의 단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를 많이 하거나 정책상 혜택을 보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소득 자체를 깎는 행위 또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행위,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이 소득 공제라는 말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이 세액 공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서 공제를 한다고 해서 소득 공제고, 그리고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해서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즉, 소득 공제는 세율을 곱할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같은 소득 공제 금액이더라도 최저 세율인 6%자와 최고 세율인 42%자에 따라서 42% 세율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다르게 봅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공제 혜택이 크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금액인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최저 세율 구간인 6% 세율 구간은 100만 원 곱하기 6%만큼인 6만 원만큼의 혜택을 봅니다. 반면 최고 소득자인 42% 구간의 자는 100만 원에 42%를 곱한 42만 원만큼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라는 것은 세율을 어떤 구간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 구간일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와 다르게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즉,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누구나 동일하게 일정한 세액을 차감해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율이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10%만큼의 세액공제 금액을 똑같이 누구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라고 납세자들이 질문을 하면 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사실 세금 계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하자면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같은 소득공제 금액이더라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세액공제의 부분에는 저소득자의 경우에 직접적인 혜택을 많이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산식처럼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먼저 차감한 후에 나온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빼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세액과 그 전에 내가 미리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연말정산 때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소득공제 항목 안에 있는 각종 공제들과 세액공제 안에 있는 항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설명하면 영상이 1시간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소득공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표에 따라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안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잖아요. 일단은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한 명당 추가될수록 150만 원 공제를 받는다는 것과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장애인공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즉 소득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부양하는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도 여러 소득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뭐 이런 공적연금들이 다 전부 다 공제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가 몇 개 있잖아요. 그 밖에 소득공제에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그 금액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출을 많이 할수록 공제 금액이 좀 더 커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서 세율을 곱할 과세 대상이 정해졌잖아요.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이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죠. 산출세액에서 세액 자체를 감면해주거나 공제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 감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잖아요, 경쌤. 그렇죠.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대 150만 원의 한도로 세액을 감면해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로는 다양한 세액공제들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고 자녀세액공제가 있고 IRP 연금저축을 들고 있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있고 특별세액공제 하나인 보장성 보험료, 그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뭐 기부금, 그리고 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중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굉장한 혜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촬영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을 받아 최종적인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기중에 납부하였던 기납부세액이랑 많고 적고를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연말정산을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랑 흐름을 모르고 계신다면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을 이해를 잘 하셔서 누락된 부분이나 공제 못 받은 부분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알아봤으면 이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상담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회사를 한 해 동안 다니다가 올해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직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세금을 결정해주게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하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달이 아닌 5월달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개인은 5월달에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만약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에 다시 재취업을 했다면 그땐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네, 재취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12월 30일이 넘어가는 그 다음 해에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가 계시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연말정산은 2019년 한 해 동안 1년치 벌어들인 소득 총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전 직장에서 받으셨던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의 소득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 대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거고 종전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같이 제출하시면서 연말정산을 꼭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을 때는 현재 회사의 소득 기준으로만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신고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달에 꼭 신고를 필히 해주셔야 되세요. 근로소득 이외에 사실 제가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6가지 소득을 같이 묶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근로소득 분에 대해서는 2월달에 연말정산을 진행 받으시고 5월달에 같이 합산하셔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한 곳이 아니라 2곳, 이중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회사를 설정해서 주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경우 주된 회사가 아닌 종된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마감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주된 근무처에서 최종적으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연말정산을 받아봤는데 알고 보니 몇 가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만약에 업무에 쫓겨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공제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알지 못해서 공제를 받지 않고 넘어온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나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2월달에 못하셨다 하더라도 5월달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해년도가 아니라 과거년도에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이내의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귀속의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간이 201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 5년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인 5월 31일까지가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입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제가 7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이전 기간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1월부터 3월까지 일을 하다가 중도에 퇴사를 하고 7월부터 12월 달까지 다시 근무를 한 경우에는 1월부터 3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 달 그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1편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과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2편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이 오늘 저희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면 그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세금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